안녕하세요. 주식수요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오전 한때 188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1900선을 지켜내는 움직임이 오늘 나왔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연일 셀트리온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 오늘 하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사흘간 주가가 무려 37%나 빠졌거든요. 이런 여파가 오늘은 바이오, 제약주까지 퍼지면서 제약업종은 오늘 7%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지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는 팽배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지금 시장이 곧 반등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를 좀 들어볼게요. 지수가 반등하면 2배 수익을 낼 수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쪽 있잖아요. ETF 상품인데 이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달 들어서 1조 원 가까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가지고 하락장에서 종목 수익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도 장이 끝난 이유니까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 들으시고 종목 상담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강의부터 들을 거지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의 감독님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라. 냉정하게 시장을 파악하라. 차트 안에 해답이 있다. 윤쌤, 김선인 대표의 차트 보기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예, 주식슈어 스트라이크의 인기쟁이 감독님이시죠. 김선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벌써 2번이나 뵀는데요. 네. 시장부터 좀 봐주시고요. 강의 바로 이어주십시오. 예, 시장 재미없는 시장 그냥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예.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 자 PBR 1배 수준에서 또 한 번의 반등, 또 한 번의 반등, 또 한 번의 반등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요. 그러면 이번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 오르는 업종과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IT 관련주들 좀 잘 갔었고 또 하나 요즘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과 그리고 또 하나 실적주들이 개별적으로 좀 많이 움직여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셀트리온 효과로 굉장히 많이 좀 빠졌던 흐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뭘 사야 될까요? 당연히 좀 IT 업종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IT 업종들 그중에서도 한 종목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한 종목 갑니다. 자, 삼성전기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삼성전기 지금 꾸준하게 반등 주고 있는 쌍바닥 구간에서 차트의 흐름에서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갈게요. 왜 이 종목을 제가 시작부터 찍어드리냐면요. 정말 삼성전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차트 뽀개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기가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다시 주고 있다가 오늘 3.37% 올랐어요. 지수 대비해서 3%나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갤럭시 S4 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주고 있는데 바닥을 이렇게 쌍바닥, 쓰리바닥 찍고 난 이후에 반등을 이렇게 크게 줘요. 항상 10만 원은 도달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항상 도달하고 떨어졌다고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은 못 갈지언정 9만 7, 8천 원이나 7천 원 아무리 못 가도 5천 원은 갈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일주일 안으로 3, 4%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종목 먼저 하나 찍어드렸고 자, 눌림목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움직이는 종목 지금 정확하게 오늘 아주 장대 항목 나와줬습니다. 요런 포인트 굉장히 이쁘다. 기관들이 버렸다가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왔어요. 요런 거 차트 보실 때 눈여겨보셔야 된다. 지수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그리고 IT 업종이다. 요즘 지수에서는 IT 업종 관련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시장 상황 IT 사야 된다 강조 드렸고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가지고 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부산 일신 방직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거의 매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홀딩하고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말씀드렸던 좀 부산 방직도 지금 제가 3월 25일 날 추천드렸는데 오늘 종가, 오늘 19일이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자, 19,750원에서 한 7%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문자로도 지금 뭐 2만 원 위에 사신 분 계세요. 좀 비싸게 사셨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제 그 가격이 왔다고 팔지 마십시오. 팔지 마시고 가져갈게요. 이 종목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조만간에 제가 서산같이 날아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궁금하신 점 문자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자가 많이 오는 타입이라서 지금부터 문자를 주셔야지 이따 상담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건 다 문자로 남겨주세요. 전화는 기록이 잘 안 났기 때문에 문자로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단기 차트 매매 기법 2533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역시 이제 제 강의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은 안 드리고 이번 같은 장, 그렇죠? 특히 코스피 IT 업종들 중에서 이 기법을 이용한다면 정말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딱 한 종목 삼성전기를 가지고 말씀을 딱 한 번만 정말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삼성전기로 지금 이게 만들어져 있는 차트 흐름이에요. 자, 지난주부터 돼 있는 그 모양새 그대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개 보면 올라왔을 때 이제 매수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오늘 한 9만 1,2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갔던 타이밍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 파란 선이잖아요. 여기 아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은 내일도 더 갈 거니까 수익이 좀 날 수 있겠죠. 또 사도 괜찮은 구간인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뚫고 올라갔죠. 정말 2533으로도 대응 가능한 종목이었고 IT 업종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안 가는데 얘가 지금 발동 걸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533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2533도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남겨주십시오. 제가 저희 문자를 제가 남기고 난 분들에게 제가 다 막 종목을 보내드렸어요. 저희 문자 남기신 분들한테 감사해서. 그래서 수익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죠. 이런 장에서 수익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한테 문자를 남겨드렸죠. 애니소프트 추천드렸었고 좋은 종목 많이 나갔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고 문자 많이 좀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차트 기간 매매 활용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기간 매매 활용. 기간들의 평균 단가를 이용해가지고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차트 매매 기법 중에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이다 말씀드렸는데, 자, 기간들의 평균 단가를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자, 매수 집중해도 한 달 동안 횡보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신 분들에게 저희 직원이 방법을 어떻게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분은 자, 이걸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때 말씀드렸던 세 종목이었어요. 로만손 되게 많지만서도 그냥 제가 뽑아왔어요. 로만손, EM코리아, 자, 삼성 테크인 기억하시죠? 요 세 종목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시가 이번 주 월요일 시가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로만손이 5.39%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자, EM코리아가 마이너스 1.93% 정도, 그 다음에 삼성테크인이 플러스 1.8%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선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로만손 같은 경우도 제가 기관들의 평균 단가 수준 자체가 한 초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EM코리아는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한 6,120원 정도 됩니다. 6,100원 정도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6,000원 정도 됩니다. 말씀드렸고요. 삼성테크인도 기관들 평균 단가가 6만 5천원 정도? 좀 안 되는 6만 5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관들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 매매 기법을 통해서 수익이 이렇게 적게나마 낮다고요. 적지 않나요? 진짜 저는 코스닥 이렇게 빠짐에 불구하고 로만손 같은 경우나 EM코리아 같은 경우 정말 선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종목 다 만약에 똑같이 비중 잡으셨다면 수익이 그래도 이번 주에 한 2%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좋은 수익이었어요. 이번 주 정말 잘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정말 기관들의 매매 활용 기법. 다시 한번 기관들의 매매 활용 기법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들어가셔가지고 종목별 투자자 열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만손 요거 말씀드리면 자, 기관들이 이렇게 매매가 한 7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데 요 기관들의 매수한 부분, 매수한 빨간 부분을 가지고 여기 종가 기준은 곱해가지고 정확하진 않아요. 종가 기준이니까. 그래도 거의 정확합니다. 종가 기준 곱해가지고 나누기 해가지고 수량으로 나누기 하면은 평균 단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계산에 대해서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제가 로만손을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삼성테크인 추천을 드렸고 EM코리아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니까 짭짤한 수익이 납니다. 역시 차트의 기법을 이용한 투자, 차트의 수급을 이용한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자, 선물. 이건 좀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시장 이렇게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좀 가지 않을까? 자,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건 어떨까요? 자, 맞습니다. 상승 쪽에 저는 베팅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투자 정말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콜옵션. 네, 감히 말씀을 이렇게 막 드리면 안 되지만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역시 좋은 매수 전략이 아닐까 해서 만약에 이제 지금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자, 지수 상승을 예측해서 선물을 매수하시거나 그렇죠? 콜매수, 품매도 뭐 안 할 거니까 콜매수 전략이나 선물 매수 아니면은 자, 코덱스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D가 빠졌네요. 레버리지 투자를 좀 하신다면은 재미를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2배라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2배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지금 1900포인트지만 1800, 한 80포인트까지 내려가 버리면요. 마이너스 4% 정도까지 진짜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흔들린다고요. 심적으로. 근데 이거는 버티셔야 돼요. 지수는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자, 코스피 지수를 열어봤을 때 역시나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왜 코스피 지수가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주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봉. 이때 이 빠졌던 부분은 유로존 리스크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이고, 선을 하나 정직하게 그어드릴게요. 자, 선을 한번 그어드리자면은, 코스피 지수 라인 자체가 타고 가는데, 보통의 이 흐름 자체, 삼성전자도 이런 라인을 타고 가듯이, 코스피 지수 자체도 보통의 라인 자체를 흐고 갑니다. 근데, 이때 부분, 이 부분들 자체가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다 PBR 1에 근접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다 PBR 1에 근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약간 PBR 1배를 깼다가 다시 올라가주면서 상승폭을 좀 키워가는 그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좀 이런 이평선이 나와줄 때 보통 이렇게 고가 라인에서 부딪혔다가 떨어지고 난 이런 고가 라인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이게 응집이 되면서 모여지는 구간, 이때가 가장 크게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차트 흐름상 코스피 업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차트 흐름상으로 얘기했을 때 조만간에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진 이후에 올라갈 때는 정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조만간 정말 큰 장이 올 수 있다고. 그 포인트를 갖고서 제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코스피 지수 이렇게 약간 떨어질 때 만약에 1900포인트 깨질 때는 정말 좋은 매수 찬스고 꾸준하게 종목에 대해서 특히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당연히 IT 업종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제가 처음부터 한 종목 말씀드렸죠. 네, 역시 다른 종목도 많아요. 관심 있게 IT 종목들 다 특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정말 재밌는 수익이 올해 한 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갤럭시 시리즈 발표했고요. 또 한 번에 애플은 주가가 400달러까지 주저앉혔습니다. 400달러 깨졌죠? 자, 추가적으로 애플의 반등 가능성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폰 5S가 지금 미뤄졌는데 인기가 있을까요?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관련주도 좀 빠지고 있는데 다시 기술적 반등 좋지만서도 쉽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애플 관련주는 좀 절대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실적 안 좋은 종목들 보지 마시고 삼성 관련 종목들로 꼭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콜 옵션, 풋 옵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까지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베이시스 포인트 계산하는 거. 선물시장 가격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빼면은 베이시스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베이시스 포인트가 양해값을 플러스 1.07 이렇게 양해값을 가진 경우에는 자, 콘탱고라고 그러고요. 콘탱고입니다. 콘탱고라 그러고요. 베이시스 포인트가 만약에 마이너스
0.8 몇입니다. 이럴 때는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이 막 콘텐고 백워데이션 얘기 막 하잖아요. 네, 바로 이 베이시스 포인트를 보고서 콘텐고 백워데이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콘텐고일 때는 발음이 이렇게 안 되나요 오늘? 자, 콘텐고일 때는 프로그램에서 차익 매수가 들어와요. 네, 차익 매수 물량,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이 조금 좋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백워데이션 때는 또 차익 매도가 나갑니다. 매도가. 그래서 프로그램 뭐 매도 매수 전략에 대해서 프로그램 오늘 매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이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이니까 요 정도 용어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 게 롤오버예요. 자, 선물 옵션 시장 한 달에 한 번씩 옵션 만기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선물 만기 있잖아요. 근데 동시 만기 분기마다 있습니다. 그때 옵션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둘째 주 목요일에 정리가 들어가는데 그때 정리를 하지 않고 다음 달로 이렇게 넘기는 것을 물량 자체를 프로그램 물량 자체를 롤오버라 그래요. 근데 보통 외인들의 무난한 롤오버가 예상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물량을 더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 달로 넘어간 거예요. 다음 기준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물량이 크게 시장이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구나. 네? 롤오버가 얼마 이상의 롤오버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막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그래도 이번에는 조용히 무난하게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 기사를 보셨는데 롤오버가 외인들의 롤오버가 예상된다. 이런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이 그래도 흔들리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콘텐코가 나와주면은 또 크게 또 흔들리지 않겠구나. 장이 또 오늘은 올라갈 확률이 있겠구나. 이런 포인트 잡고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등락폭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폭 너무 심해서 아마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정말 크시거나 아니면 수익이 정말 많이 나셨을 거예요. 정말 등락폭이 크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선물 옵션 이쪽 파생시장은 손을 좀 안 대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만약에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쪽을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나마 그쪽이 손해율이 적습니다. 그렇죠? 너무 위험해요. 도박 쪽으로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이 조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세계시장 1위라는 게 솔직히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이쪽보다 현물 쪽으로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 돈들이 많이 온다면 더 많이 가겠죠. 주식시장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제는 정말 알고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분류. 왜 이걸 제가 가지고 나왔냐면은 지금 지수가 지금 1900포인트라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대한민국의 지수가 190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선택이 정말로 신석길,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종목, 이 1900포인트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수익률이 완전 뒤바뀝니다. 완전 바뀌어져요. 계좌의 수익률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산업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제조업이죠. 제조업 안에는 음식료, 철강, 금속, 자동차, 조선기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90% 이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90% 이상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금융권에 조금 그다음에 서비스, 통신방송, 인터넷 게임 이쪽이 요즘 조금 다시 좀 음식료 업종과 더불어서 약간 방어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 물류유통, 해운, 항공, 택배 요거 지금 죽겠습니다. 해운, 항공 오늘 대한항공이 조금 오르긴 했죠. 하지만 나락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접근하시지 마라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건설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개별주 중심으로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대림산업이 실적 발표에서 좀 올라가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역시나 좋지가 않습니다. 자, 유틸리티 하는데 유틸리티가 전기가스, 도시가스 이쪽 관련한 종목들이에요. 최근에 상승 흐름 괜찮게 올라가 줬었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빠지는 듯 했는데 다시 다 올라가지고 한국전력 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방어주적 성격이 강한 종목들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곡물값이 또 안 좋고 방어적 성격이 강한 음식료 업종이 좀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원래 제약주도 약간 방어적 성격이 있는데 오늘은 좀 셀트리온 영향으로 인해서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반등을 줬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보험 종목도 마찬가지 그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쪽 통신은 당연히, 그리고 인터넷 뭐 게임 이쪽 관련주들은 역시나 장이 안 좋으면은 PC방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죠. 네, 시장이 안 좋으면 올라간다 그래요. 역시나 또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또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운, 항공, 택배, 할인 매장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대신에 근데 홈쇼핑은 올라가요. 왜 홈쇼핑은 올라가냐면요. 지금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싸게 그냥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 지금 GS 홈쇼핑 같은 경우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CJ 쇼핑도 다시 잠깐 빠지는 했지만서도 다시 올라간다고요. 이런 현상이 좀 나와줍니다. 그리고 건설 플랜트 아니고요. 당연히 유틸리티, 전기가스, 도시가스.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원래 종목들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점은 동그라미 들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다. 저렇게 업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업종 분류.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뽑아왔어요. 가장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시장을 잡고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 절반 이상, 제조업이 혈관금도 제조업이고 건설도 제조업이고 굉장히 많은 제조업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계, 운수장비, 화학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다 말씀드려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죠. 네,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서. 자, 반도체, IT 부품주, 기계장비, 제약 이런 식으로 크게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더 세분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자, 업종별 특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집중하시고 들으세요. 빨리빨리 갈 겁니다. 업종별 특징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음식료가 지금 가장 핫 이슈입니다. 지금 시장에 가장 핫 이슈예요. 왜 그렇죠? 자, 소맥이랑 옥수수 값이 폭락했다고요. 폭락하니까 당연히 음식료 업종 지금 날아가고 있는 흐름이고, 또 하나 뭐 포인트가 있죠? AI로 인해서 지금 바다 수산산업주들이 또 날아갔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음식료 업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주이면서 또 경기 방어주라는 거죠. 소맥, 옥수수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주가 계속적으로 상승해 주고 있고 관련주들의 흐름이 움직여 줍니다. 음식료는 항상 말씀드릴게요. 경기 방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상품 차트를 통해서 이 음식료 업종의 상승폭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품 차트를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영문 기준으로 해서 상품 차트 여는 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맨 왼쪽 위에 여기 코드 번호 치는 곳이 있어요. 영문, 제가 많이 쓰시니까 영문으로 말씀드릴게요. 코드 번호 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글로 상품이라고 엔터 치면요. 상품이라고 엔터 치면은 뭐 상품 관련된 글씨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상품 차트라고 있어요. 번호는 0761번입니다. 자, 상품 차트로 들어가 보면은 금값부터 해서 반도체 값까지 다 여기 다 나옵니다. 싹 다 나오는데 제가 아까 보기로 한 것은 곡물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만 보기로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곡물로 이제 들어가서 곡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옥수수 가격. 자, 옥수수 가격이죠. 옥수수 가격이 정말로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애들이 급락해가지고 지금 하향 횡보, 안정세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고, 하향 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크다는 거죠. 좀 더 이거를 크게 볼게요. 자, 주봉으로 봐도 정말 얼마나, 좀 차트로 볼까요? 자, 음식료 업종의 곡물 가격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렸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료 업종 주가들이 정말 이때부터였어요. 이때부터 다시 갔다고요. 거꾸로 간다고요. 이렇게 차트랑. 네. 이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역시나, 자, 소맥 볼까요? 자, 소맥 밀가루죠.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파르게, 제가 이거 선 지우지도 않은 똑같이 움직이죠? 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당연히 곡물값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까요? 더. 자, 비금속 금값이죠. 이렇게 이게 주봉인데 일봉으로 볼게요. 주봉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일봉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어떻게 고려아연과 관련주들이
주가가 버티겠습니까? 자, 고려아연 지금 보시면 차트를 한번 쳐드리자면, 자, 주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치면요. 거의 이제 금값 떨어지는 거랑 이제 같이 움직여졌어요. 여기 고려아연 차트고요. 다시 상품 차트로 가면은 이제 금값입니다. 이런 식의 하락폭이 나와준다는 거죠. 금값이 정말로 이렇게 이건 정말 너무 심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고려아연 차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지. 다시 한번 금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안 좋으면요.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금을 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모은다고요. 안전자산 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 단기적으로 급락한 부분이지, 금값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서서히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은 매수 포인트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제약이죠. 역시나 잘 가는 업종을 제가 먼저 순서대로 정했습니다. 자, 제약입니다. 제약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약 당연히 내수주가 좀 많고요. 자변 집약적인 산업이고, 이 종목도 역시나 업종도 역시나 경기 방어주 쪽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 혁신도 정부 통제 산업. 자,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통제를 하고요. 아무래도 투자가 들어갈 때마다 정부 쪽에서 정책이 바뀔 때마다 조금 가파르게 많이 움직이거나 떨어지거나 많이 움직여줍니다. 오늘도 셀트리온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부분 많이 좀 하락폭을 키워갔는데, 셀트리온이 대장주다 보니까 또 대장 따라가기, 대장이 떨어지니까 나도 따라갈 테야.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정리를 막 하는 거예요. 투매가 좀 나아졌기 때문에 떨어졌던 겁니다. 크게 셀트리온을 제외해서 다른 이제 제약주들 실적 좋은 주들 많습니다.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약 개발 또 해외 시장 진출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거죠. 노령화로 인해서 약품 소비 증가. 이걸 가지고 지금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예, 노령화로 인해서 약을 더 많이 쓰니까, 또 하나 복지에 대한 부분이 움직여주니까 이런 걸로 테마가 좀 이루어지면서 많이 또 종목들이 움직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FTA 체결 등으로 인해서 자, 외국 오리지널 제약사 약진. 자, FDA 체결을 하면은 당연히 국내 제네릭 복사약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외국으로 작품이 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파는 것들보다 우리나라 약들이 싸잖아요. 똑같은 제네릭 의약품인데 싸다고요. 기술력이 후지지도 않단 말이죠. 기술력이 좋단 말이죠. 당연히 FDA 체결 등으로 인해서 종목이 이렇게 가는 경우, 이게 제약업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려보겠고, 예, 요거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자동차를 한번 짧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자동차가 요즘에 정말로 재미없네요.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완전히 그냥 뽑기를 했다면 완전 그냥 꽝이 연속 5번 나왔을 정도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자동차 역시나 뭐 수출, 자본 집약, 경기 순환, 혁신 산업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요가 돼야 되는데, 또 공급 이게 돼야 되는데, 자, 유럽 쪽에서 3월 자동차 판매량이 10%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 현대차랑 기아차 자동차 판매량 1월, 2월, 3월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미국 시장 자동차 GM이나 포드 대비해서 그렇게 막 오진 않았다고요. 판매량이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예. 이번에 걸렸던 현대자동차 쪽에서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리콜이죠. 예. 네, 발음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자, 리콜 사태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소형차의 경우에는 중국과 인도 시장 확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기아차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물건이 잘 팔려야 됩니다. 모든 시장은, 모든 종목들은 물건이 잘 팔려야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지금 약간 좀 안 팔리니까 주춤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선주랑 뭐 휴대폰주 이쪽으로 중요한 산업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고, 지금부터 제가 종목 상담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533 기법부터 그간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AS 또 강의 리뷰도 해주셨고요. 업종별 특징 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 못 끝낸 강의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간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시죠?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종목 상담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myself in, and now we're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주식쇼 스트라이크 금요일의 순서입니다. 이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도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로 이용하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동성제약이요. 동성제약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6,470원에 30%요. 6,430원에 70%요? 6,470원. 70원에 30%요? 네네. 혹시 며칠 전에 주가가 쭉 네. 올라갔을 때 그때 사신 거예요? 아, 그때 예, 그 5,500원에 한번 들어갔다가 예. 6,500원에 한번 빠져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랬는데 다시 또 미련이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에 오늘 왕창 내려가지고 아주 제대로 물려버렸었죠. 그러셨어요. 동성제약을 왜 사셨어요? 뭐 장사일에 뭐 최대 실적 뭐 올린다고 뭐 좋다고 그래서 전망이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예. 오늘 뭐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네요. 뭐 단기 투자하시려고 들어가신 거세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그럼? 뭐 향후 전망이라든지 뭐 목표가라든가 손절까지 근데 너무 빠져가지고 예. 팔아야 될란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원래 투자하셨던 자금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세요? 조금 버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는 아직 손해는 안 봤죠. 손해는 아니시고요. 예, 1차에서 수익률을 좀 올려가지고 근데 이번에 좀 2차로 들어가고 너무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오늘. 예, 좋습니다. 네. 단기 투자로 수익 보려고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네.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성제약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김선윤 대표와 풀어드리겠습니다. TV 보고 계세요? 네. 그럼 전화 끊고 TV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동성제약이 이게 작년이죠. 2011년 말에 1,000원 하던 주식인데 지금 6,000원이에요. 예, 6배 정도가 일단 올랐는데 이때는 좋으셨어요. 자, 5,500원에서 6,500원 파셨다고 하셨나요, 아까? 예, 그랬는데 정말 잘 파셨는데 욕심이 과하셨네요. 욕심이 또 과하셨는데 또 하필 이놈의 셀트리온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관련주들 죄다 떨어지면서 오늘 4% 이상 급락에 또 코스닥 지수까지 영향 주면서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으로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 방송을 좀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이거 매도 포인트였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이틀 연속 강하게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개인들이 이렇게 또 강하게 매수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포인트가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될 포인트였고 팔아도 4월 17일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15일날 수요일날 이거 봤다면은 다음날 어제 원래 팔고 나갔어야 되는 게 정상인 종목이에요. 그렇다고요. 그 흐름이 나와줬다고요. 저는 이 종목 이래요. 지금 시청자분들 수익이 나셨어요, 한번.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셔서 좀 손해가 있으신데 그래도 다시 또 합치면 수익이 났잖아요. 이 종목 좀 기술적으로 반등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반등을 주는데 내일 기관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한 물량들 자체 한 달 동안 물량들 살펴본다면은 좀 깝깝해요. 네, 연기금도 지금 잘 사다가 팔고 나가고 있고 투신권도 매도세가 강하고요.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인이 약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시가총액이 1,300억이긴 한데 1,000억 이상 넘어가면 기관들이 좀 담아줘야 되는데 인기가 없다는 소리예요. 실적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실적 괜찮은 종목입니다. 괜찮은 종목인데 좀 부담스러운 거는 수급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차트상의 흐름 자체도 너무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는 걸 부탁을 드릴게요. 차라리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기 좀 사시라고 말씀드려보겠고 제가 지난주 방송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다 이제 서비스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참고해서 보내드리고요. 그 관련 종목들 한번 자세한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저는 좀 손절 좀 하시고 현금부 잠깐 하신 다음에 장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은 삼성전기 이런 거 사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한번 수익을 보셨어서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조금 많이 버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손절하시고요. 더 좋은 종목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종목은 동성제약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오늘 전화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스트소프트예요. 이스트소프트를 25,000원에 20%. 목표가 알고 싶다고 보내셨습니다. 25,000원 20%요. 자, 20%입니다. 자, 알약이죠. 알약. 예, 알약입니다. 저는 알약을 쓰진 않고 있는데 일단 알약입니다. 이스트소프트가. 자, 시청자분은 지금 이거 알약을 깔아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상담 화요일이었나 금요일은 헷갈리네. 상담을 할 때 QSI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해요. 상담이 들어왔을 때 그분은 그거 팔고 인프라열을 사라 제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인프라열을 저도 마찬가지로 다음날 관심 있게 보다가 매수를 좀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카카오톡 게임 중에 인프라 게임에서 나온 게임을 저는 다운을 받았습니다. 아십니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자, 알약 쓰고 계시겠죠, 당연히. 자, 이스토부터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기업인데 차트 자체가 서서히 지금 제가 크게 열어놨잖아요. 고점 자체가 서서히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점 자체도 다시 한번 올해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근데 이미 이때 급등했던 흐름이 이제 50%의 상승폭을 좀 보여줬어요. 항상 요 흐름이 있어요. 이스토소프트는 항상 패턴이 되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요때 상승폭, 이때 상승폭 거의 같을 정도로 40에서 50%의 상승폭을 한 번씩 보여줍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급락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런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좀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지금 매물대 자체가 작년 이게 1월달부터 매물대인데 매물대 자체가 지금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예요. 좀 횡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급적으로 잠깐 살펴보자면요. 수급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역시나 종목이 워낙에 좀 크진 않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 1분기 실적. 진짜 실적으로밖에 안 가요. 지금 시장. 4월달 같은 경우 실적 아니면 다 죽습니다. 자, 실적. 당기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작년치가 깝깝합니다.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네. 빨간불이네요.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뉴스 기사를 살펴볼게요. 정확하게 제가 실적 부분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살펴봐도 그렇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들고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걱정입니다. 차트상의 흐름, 완전히 그럼 차트로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차트로 판단을 했을 때 이미 한번 올라갔던 패턴 자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기 때문에 이 패턴을 지금 여기서 기대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시간상으로도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간이 있었다고요.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갭 차이가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나와서 이때 좀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때 가지 않을까.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절대 움직여주지 않고 수급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종목들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역시나 손절 처리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차라리 같은 좀 IT 업종이기도 하죠. 삼성전기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지금은 대형주가 더 크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코스닥보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서서 선물 옵션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이쪽을 봐라 하셨던 김선윤 대표께서 이번 종목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신 가격이 11,600원 20%씩이고요. 목표가를 적어주셨어요. 13,500원 갈 수 있을지 여쭤보셨네요. 자, 매수가 얼마죠? 매수가가 11,600원이고 600원이시고요. 목표가가 13,500원 20%요. 13,500원이요. 13,500원에 해당하는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2,000포인트겠죠? 그렇죠? 네, 2,000포인트입니다. 저는 갈 것 같아요. 아우, 네, 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시간이 문제겠죠? 그렇죠?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지수 자체 코스피 레버리지 똑같이 라인 타고 움직여 주는데 지금 라인에 걸려주면서 코스피가 다시 PBR 1배에 도달한 이후에 반등을 오늘 좀 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북미 대화가 필요해요. 네.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급등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대화를 통해서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G20 회의를 통해서 자 엔저에 대한 부분에 태클이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밤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확인을 한 이후에 이번 주 주말에 확인을 끝낸 이후에 다음 주부터 시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G20 회의 엔저 브레이크 걸게 되면은 당연히 외인들 수급 들어오고요. 북미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북한 쪽에 대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승장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레버리지는 지금 사실 분들도 사셔도 됩니다. 네. 모아가시는 겁니다. 대신에 좀 더 빠지고 흔들린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분명히 갑니다. 가는데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저도 정확하게 장담 못 드리지만서도 조만간에 가요. 조만간에. 그래서 13,500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13,500원보다는 13,000원까지만 13,000원까지만 보고서 대응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 김선훈 대표께서 한때 추천주로 수익 많이 내셨던 종목인데요. 서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서산을 너무 고점에 사서 걱정이시라고 적으셨거든요. 서산 다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면서 서산을 84,800원에 사셨다는데 손절해야 될지 여쭤보셨어요. 자, 84,300원이죠. 84,800원. 800원인가요?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때쯤 사셨나 아니면 이때 사신 것 같은데. 자, 서산이 제가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방송을 잘 보시다가 못 보셔가지고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서산이 나쁜 종목이 아니고 원래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원래 한 7, 8만 원 잡았던 종목인데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좀 놔뒀다가 한 9만 원 정도 저희가 한 8만 5천 원이고 9만 원 정도 한 98%인가 먹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서산은 지금 너무나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급등한 이후에 당연히 물량 정리가 개인들이나 다른 투자자분들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자산주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빠진 이후에 다시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근데 지금 거의 절반까지 빠진 상태거든요. 61선 라인 자체를 그래서 타고 안 빠지고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좀 더 갈 확률은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1년에서 2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재수가 정말 억세게 좋았는지 바로 이제 급등을 해서 좀 저도 놀라기도 했는데 기다리시면 되는 종목은 맞아요. 하지만 조금 저도 시간은 걸릴 것 같고 언제 갑자기 급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죽어버렸어요. 약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68,000원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한 20 몇 프로 나신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비중 혹시 비중을 안 적으셨어요. 적으셨어요? 예. 비중이 조금 크시다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홀딩 하셔야 되고요. 비중이 조금 만약에 작으시다면은 조금 더 매수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좀 더 길게 정말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사셨다면은 1년에서 2년 봐야 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산 문의를 몇 번 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1, 2년 정도 길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니까요. 지금 손실이 크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역시 전화를 통해서 오늘 신청이 들어왔는데 JCE 볼게요. 모바일 게임 쪽이죠. 25,500원에 20%.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25,500원에 20%. 이거 JC 제가 예전에 한바탕 크게 먹고 놀았던 종목이에요. 정말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먹었던 포인트는 이 포인트였어요. 네, 1포인트 때 이제 먹었던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5,500원에 사셨던 것은 지금 차트가 120선 뚫고 올라가니까 쫙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JC 쪽의 게임 자체가 프리스타일 쪽 게임이죠?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그쪽 게임 자체가 그렇게 지금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안했기 때문에 주가가
쭉쭉쭉쭉쭉 좀 빠졌던 거죠. 제가 조금 두려워하는 것들, 자, 네오이즈 게임즈인가요? 중국 쪽 회사 텐센트와의 계약이 잘 안 됐죠. 그런 영향. 또 하나 뭐 JC나 네오이즈 게임즈 이런 게임들은 또 뭐 피파 온라인 같은 게임 영향 그런 게 이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외국계 게임을 좀 가지고 와서 되파는 요런 종류의 일을 하는 회사들은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JC가 바로 그런 유의 게임을 조금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염두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 중국 쪽에 진출하려는 회사, 웬만해선 큰 회사, 그러니까 MMORPG 게임이 아니고서는 저는 조금은 약간 무섭습니다. 중국 쪽에는 워낙에 조금 갑자기 회원들 관리 때문에 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JC를 차라리 사시지 말고요. 좀 정리를 하시고 NC소프트를 갈아타세요. 네. NC소프트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NC소프트도 지난주에 저기 문자 주신 분들한테 제가 공짜 문자 보내드리면서 오늘 추천을 드렸거든요. 오늘 추천드렸으면 수익이 한 5% 정도 나고 있긴 한데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중국 쪽에 진출하는데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미 벌써 장난 아니거든요. 요거 가능성, 중국 쪽의 인구수, 우리나라 인구수 비교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 못 누렸지만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JC는 지금 손해가 아주 조금 있으신데 정리하시고서 NC소프트로 차라리 조금 게임즈를 원하신다면 갈아타시고, 아니시라면은 IT 쪽에서 좀 더 튼튼한 종목인 삼성전기, 계속 강조드리는 건 좋으니까 강조드리겠죠? 삼성전기로 좀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선윤 대표가 1시간 내내 삼성전기 얘기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수익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플랜티넷 볼 건데요. 이 종목 역시 전화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짧게 볼게요. 13,600원에 20%, 오늘 하루 동안 빠져서 손실로 바뀌셨고요.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유해 차단 업체죠. 플랜티넷입니다. 자, KT 쪽에 납품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통신사 쪽에 납품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인기가 없어요. 네, 지금 인기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고 있어요. 이 종목 정말 좋은 회사는 맞는데 인기가 없다고요. 좋은 회사는 맞다고요. 그러면은 수급적으로도 해답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꼬여 있어요. 지금 재미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계속 횡보할 겁니다. 안 빠지고요. 계속 횡보할 거고요. 기다리시면 가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시점 자체는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수급이 들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실적 부분은 문제 없고요.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장기 투자도 되는 종목인데 언제 갈지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버틸 수 있으시면 홀딩 하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쇼 스트라이크 금요일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라는 전문가 방송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김선윤 대표께서는 샘플러스 전문가십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좀 듣고 싶다, 종목 선정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곳으로 가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면 전문가 방송, 전문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겠으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